저는 이제 귀촌한 지 2년 차 된 유현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천 덕산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좀 과장해서 2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사회를 봐주신 친구들,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 청년,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제가 가장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천 덕산에 위치한 대안학교인 제천 간디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청소년기를 제천 덕산에서 서울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고요. 그래서 도시에 간 이후에도 대안학교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은 생각보다 크게 저에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여성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대학은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일단 벌어야겠다. 나는 우리 집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20살 되자마자 바로 알바를 시작해서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주구장창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돈이 부족했어요. 늘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어야 했고요. 빚이 점점 쌓이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유학도 잠깐 다녀와 보고 청소년기 때부터 춤을 오랫동안 췄어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나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춤들을 추다가 서울에서 안무가로도 활동하고 댄서로도 활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2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내가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춤으로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 친구들의 이야기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서 시각예술 전시 기획이라던가 전시에 참여하는 등의 예술 활동도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저를 계속해서 소진시켜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편리한 것들이 많고 너무너무 뭐든지 다 손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손 닿는 거리에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편하고 그거에서 행복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는다기보단 자기 효능감을 자꾸 떨어뜨리는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내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편의성에 계속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심 위화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이 말을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어서 뭐 사람 만날 때마다 나 그냥 덕산 갈까? 다시 갈까 봐.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이런 얘기를 막 흘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주변인 중에 한 분이 덕산에서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대라고 알려주셔서 그 계기로 작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덕산으로 처음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농촌에 살아보기를 진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농촌에 살아보기는 쉽게 말해서 청년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기 위해 혹은 정착하기 위해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지 탐색해보고 실험해보는 시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계속 춤을 추다 왔지만 농촌에 와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처음에 감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상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면 역시 농산물과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양채류나 약초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인데 그런 걸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근데 내가 농촌에서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고 계속해서 하고 싶고 다시 도전해도 또 다시 실패해도 크게 좌절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술을 계속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각은 그럼 돈을 벌어야겠다로 또 다시 직결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청년마을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청년마을 소속으로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 소속 청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청년마을은 사회적 농업과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돈을 벌려고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사회적 농업이 주는 어떤 이점들을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참 위험할 것 같고 아직은. 근데 제가 느끼기에 사회적 농업이라는 건 공유 텃밭에서 그 제 동료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제가 오롯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저희가 함께 기른 농작물이 밥상으로 올라오고요. 그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새로운 배움이나 새로운 재밌는 해프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의 어떤 단위를 이룰 수도 있고 그냥 재미난 일들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저희 청년들의 어떤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계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저는 사회적 농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청년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물론 돈도 주니까 하는 거지만요.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주말 사감교사를 하고 있어요. 제천 간디학교라고 제가 다녔던 대안학교에 주말마다 올라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주말에 올라가서 생활지도를 해주면 끝인데 저는 생활지도는 거의 안 하고 야 모여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누가 어떤 사고 쳤어 이런 거 얘기하고 누가 술 마셨고 누가 뭐 무슨 일을 했고 매점에 누가 몰래 갔다 왔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왜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학교의 어떤 문제라던가 여전히 아이러니한 대안학교의 모순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대안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고 그거는 지금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재밌어서 주말에 가는 것이 매일 죽상을 하고 주말마다 가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재밌어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돈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학교 학생 친구가 저한테 편지라고 이렇게 되게 감동스럽게 주던데 열어봤더니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불금인데 저는 출근한다고 놀리면서 써준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즐겁고 뿌듯한 일이기는 한데요. 저 같은 청년에게 주말 저녁이 없다는 거는 되게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또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이 조금 빠르죠. 괜찮은가요? 저는 작년에 고민을 거듭해서 올해 다시 예술활동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직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술창작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덕산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아동들이 적지 않은 수가 살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정말 자유롭고 안전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냥 길가에서 어디 벤치에 앉아서 놀거나 마트 옆에 조그맣게 어둡게 자리해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까먹으면서 놀거나 도로를 지나다니다가도 뭐 어르신들이 전동 휠체어 타고 가면 비켜줘야 되고 차가 오면 쌩쌩 지나다니고 트럭이 막 아무 때나 들어서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과 덕산이라는 지역을 다시 재탐색하고 재이해하면서 그러면 너네가 이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 것 같아? 라는 과정을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창작물로 표현내는 과정을 통해서 약 6개월 정도 진행을 해봤던 것 같고요. 반 정도는 성공했고 반 정도는 실패했습니다. 농촌에는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건물 새로 지어야 하는 게 답인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덕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지역을 재탐색하고 재이해한 것들이 저한테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매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를 받아주셔야 할 일이긴 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러리 오지가 이제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저희 어떤 큰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지역 기반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냥 처음에는 퍼포먼스 그리고 뭐 설치 미술 그리고 미디어를 접목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역에 와보니까
사실 서울에서 살다가, 저는 서울이 고향이거든요. 서울에서 살다가 덕산으로 이주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저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런 내가 살아갈 공간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스스로 부여되면서, 아, 내가 그러면 내가 살기로 선택한 공간인 이 덕산에 도대체 어떤 점들이 특징이 있고 어떤 아름다운 점들이 있고 나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진짜 월악산 자락 바로 아래에 있어요. 이 하우스가. 그리고 여기가 월악산이 버섯으로 유명한데 여기가 딱 버섯을 재배하던 10년간 방치된 표고 하우스입니다. 여기를 이제 임대를 하게 돼서 원래 저 작은 사진에 있던 것처럼 표고목들이 막 가득 쌓여있던 곳인데 그거를 뭐 저희 같이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손으로 하나하나 꺼내고 또 풀도 막 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한 30% 조성이 될랑말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프로엔잡러라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은 올해 전시를 하나 돌리는 게 목표였는데 뭐 아직 완성도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농촌에 지금 2년도 안 됐지만 그래서 너 이제 막 농촌에 귀촌한 청년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말도 안 되게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게 뭐 큰 실패만 실패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모든 일들에 다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섞여 들어가 있고 그것이 때때로 저를 아주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청년하면 흔히 떠오르는 키워드인 열정과 에너지와 뭐 약간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싶고 제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시골에 와보니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두가 저에게 너 이제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농촌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압박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용기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8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숙소 생활을 청산하고 월세집을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침대를 자는 방에 들으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벽지가 살짝 들려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죄다 곰팡이에요. 단열재 밑으로 다 곰팡이인 거예요. 이 방에서 잠을 자다가는 계약기가 끝나기 전에 아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벽지부터 다 뜯었는데 직접 고쳐보고 싶어서. 근데 그 상태로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뭐 게으르기도 하고 뭐 몸도 힘들고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미루다 보니까 거의 뭐 원룸처럼 살고 있고요. 방이 있는 집이지만. 그리고 오지 갤러리도 이렇게 되게 멋진 공간이 될 뻔하다가 풀이 자라면 또 풀을 베야 되고 바닥이 너무 풀이 감당이 안 돼서 막 나무를 깔아보려고 하다가 손목과 어깨가 나가버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초 매트를 깔았더니 평탄화를 제대로 안 돼서 길을 막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아 이게 내가 서울에서 하던 것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시행착오가 끝도 없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내가 이 시행착오와 이 실패와 이 좌절감을 계속 겪으면서 왜 계속 농촌에 살려고 할까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 농촌에서는 물론 저와 어떤 이해관계로 얽힌 어른들이지만 실패해도 괜찮고 네가 실패해도 하려고 하는 일이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의 실패를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함께 하려고 해주고 실패 후에 계속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동료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 점은 개인적으로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그 사람들을 어느 순간부터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에서 생각보다 뭐든지 스스로 그냥 잘 해내는 사람이어서 주변인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친구들도 있고 이런 어른들도 있고 한데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시간 오버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끝으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끝낼까 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여전히 농촌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농촌에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활동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어른을 만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다가 그 어른이 하는 말씀이 사회적 어떤 가치를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넘어선다는 말은 그 일이 사회적 가치가 있든 없든 일단 네가 좋아서 시작해야 되고 네가 좋아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그게 농촌에서의 어떤 활동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은 동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고민은 여성으로서 농촌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 와서 성격이 그렇게 막 소심한 편은 아니라서 어른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되바라지게 받아치는 것을 꽤 잘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이나 어떤 저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보면 때때로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나의 모습이 위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여전히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농촌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저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고 어떤 말을 함부로 하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제가 생각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극대화시키는 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대표님들과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건 청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두서없이 얘기했죠.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